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1강 스텝 7 V5.5 시프트 로테이트 설명하고 스테이투스 비트 설명 편입니다. 시프트 로테이트 기능하고 스테이투스 비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 쓰이지는 않는 기능이고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다 알고 있는 게 무조건 이득이기 때문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특히 스테이투스 비트 같은 경우에는 PLC에 돌아가고 있는 상태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스텝 7 V5.5 한번 켜가지고 작업을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액티브 언더바 21이라고 해서 하나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고요. 늘 하던 대로 인설트 뉴 오브젝트 시메틱 300 스테이션 클릭하시고 시메틱 300 스테이션에서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창에서 먼저 렉 하나 꺼내고요. 그 다음 CPU 300 300에서 뭐 아무거나 꺼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315-2의 PNDP 타입에서 V3.2 제일 최신 버전으로 하나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더넷 인터페이스 주소를 설정해 달라고 하는데 어차피 설정 안 해도 무관합니다. 저 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요 놈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요 놈을 안 쓸 거니까 상관없죠. 3번은 비우고 네 번째에다가 시그널 모듈 에서 SM300 DIDO 300 모듈에서 16.16점짜리 한 4개 정도 꺼내 놓고요. 그 다음 IO 어드레스 확인하고 저장 컴파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료. 그 다음 CPU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의 블록까지 들어오겠습니다. 보기 방식을 디테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OB1을 더블 클릭해서 생성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 insert new object에서 펑션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FC 1번 shift rotate 이렇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OB1에서 저걸 콜 해줘야겠죠? 이렇게 콜 한번 하고 저장 그리고 종료하겠습니다. FC1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거는 Shift Rotate 기능과 스테이투스 비트 요 두 가지입니다. Shift Rotate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Shift 기능하고 Rotate 기능 두 가지가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 Shift 내에서도 인티저, 더블 인티저, 그 다음 워드 단위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더블 워드 단위로 나눠져 있다 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좀 이상한 분류죠. 인티저와 워드는 사실 다르게 얘기하면은 비슷한 놈이잖아요. 워드 같은 경우에는 16칸의 그 공간을 의미하는 변수고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공간 안에 수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게 인티저죠. 인티저 형식으로 수를 풀어가겠다. 워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공간의 단위죠. 그래서 인티저가 왜 따로 있고 왜 워드가 따로 있는 거지? 라는 거 주목해 주셔야 될 점이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티저에서는 왼쪽이 없어요. R밖에 없죠. R, right. 오른쪽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왼쪽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요 놈들이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요 놈과 요 놈을 비교해 보면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Shift R 요 놈부터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Shift Right Integer Shift Right Integer 요 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우선적으로는 여기다가 MW10이라고 입력하고 MW12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아웃에다가는 MW14라고 입력할게요. 워드 단위를 사용하는 이유는 인티저잖아요.
인티저이니까 제가 워드 단위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접점을 넣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하시고 시스템 스테이션 통째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다운로드 yes 이렇게 하면 집어넣어줬고 run p 올려서 동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사용했던 게 MW10번입니다. MW10번이 기존으로 들어오는 숫자고요. 그 다음 밑에 MW12번 N이라고 되어 있는 것. N이라고 하는 변수는 온갖 종류의 수학이나 프로그램에서 N이라고 하나 나오면 어떤 기준이 되는 정수값 하나를 얘기하는 건데 말 그대로 몇 칸 옮길 건지에 대한 숫자를 입력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MW10의 단위는 인티저로 넣고요. MW12 단위도 인티저로 넣겠습니다. 그 다음 MW14 하고 되어 있는 요놈도 인티저로 변경을 하고 여기다가 제가 다운로드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볼게요. 동작 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넘길 건 값은 한 3칸 넘기세요 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 값에다가 제가 한 500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을 3칸 옮긴 값이 여기 인티저 값으로 62라고 나오는 거죠. 이것만 보시면 이게 뭔 기능이지? 라고 보시겠죠. 시프트라고 하는 기능이 뭔가요? 한 그룹을 통짜배기로 옮길 때 시프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 배열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 배열을 한꺼번에 옮길 때 시프트라고 하는 기능인데 기능을 시프트라고 하죠. 그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인티저 단위로 보면은 절대 이해 못하죠. 이게 뭘 말도 안 되는 건가 싶은데 바이너리 단위로 변경을 해볼게요. 보기 방식을. 그러면 현재 11111 0100인데 3칸 옮겨서 하나 둘 셋 없어지죠? 하나 둘 셋 0 1 그래서 요놈들이 요만큼의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 둘, 넷, 여섯, 7개죠? 요 값들이 3칸 옮겨간 거죠? 그럼 요 값을 바꾸면 왔다 갔다 하겠죠?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한 칸만 움직인 형태로 시프트 됩니다. 한 칸만. 2 넣으면 한 칸 더 움직이고 3 하면 이렇게 쭉쭉 올라가겠죠? 이번에는 여기만 제가 1이라고 입력을 하고 나머지를 다 0000으로 바꿔볼게요. 0 입력한 다음에 여기다가 1이라고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렇게 해서 1이 3칸만 움직인 거죠. 한 8칸 움직여라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8칸 움직여서 여기 딱 떨어집니다. 요게 시프트 기능입니다. 시프트 라이트 인티저. 시프트 기능인 거죠. 근데 왜 시프트 I가 따로 있고 시프트 워드가 따로 있는 걸까라는 의문 생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직접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모니터링을 끄고 요놈이랑 똑같은 쌍으로 있는 게 요놈이죠. 시프트 라이트 워드입니다. 값은 똑같이 넣을게요. 여기도 12번 그다음 여기다가 MW16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 다음 다운로드를 하고요.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요놈을 끌고 와서 MW16 여기서 바이너리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제가 4 정도로 해서 보기시키 할게요. 현재 MW10이라고 하는 값에는 이렇게 맨 앞에 그 옆 비트가 1이고 그래서 4칸 연결가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4칸씩 연결가 있습니다. 똑같네. 다른 게 하나도 없네? 라고 다 생각 드시겠죠? 저도 똑같이 쓰는 거구나 라고
처음에 알았었습니다. 그럼 똑같은 건데 왜 만들어 놓은 거지? 지멘스 바보 아니겠죠? 얘네들이 보통 놈들이 아닌데 왜 똑같은 걸 왜 이름만 달라서 붙여놓은 거지?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요놈의 극명한 차이는 요겁니다. 첫 번째에 있는 인티저에서 가장 맨 앞에 있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사인, 부호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요놈이 1일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를 보겠습니다. 1을 넣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한 칸을 움직이니까 위와 아래의 값이 바뀌었습니다. 11이 한 칸 옮겨가니까 얘는 111이 되었고 얘는 011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을 옮겨볼까요? 3칸을 옮겨라 하니까 11에 111이 더 추가돼서 11111이 됐고 00011이 됐습니다. 차이가 눈에 보이시나요? Shift Right Word와 Shift Right Integer의 차이는 부호를 인식할 거냐 안 할 거냐, 정확하게 말하면 부호가 아니고 새로 만들어지는 값이 1일 거냐 0일 거냐를 선택해 주세요 입니다. Shift 기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왼쪽에 있는, 즉 여기 다 한 칸씩 옮겨가고 끝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돌아오는 구성이 아니고 그냥 흘러가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놈이 흘러가 버리면 없어지는 거고 왼쪽에서 새로 생겨나는 값인 건데 새로 생기는 값을 0으로 생성을 시킬래 1로 생성을 시킬래 라는 선택을 줄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Shift Right Integer와 Shift Right Word의 차이입니다. Shift Right Integer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1일 경우 맨 끝에 있는 자릿수가 만일 1이면 옆에 생성되는 값도 다 1이고 워드 같은 경우에는 옆에 생성값이 1이든 말든 상관없이 무조건 0으로 만드세요 입니다. 워드 더블 워드 똑같겠죠? 글자 크기만, 공간만 더 커지는 것 뿐이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요놈은 다시 0으로 만들어 볼까요? 0으로 만들면 이렇게 두 개가 똑같습니다. 0일 경우에는 그냥 다 0인 거죠. 정확하게 하면은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똑같이 숫자가 반복되면서 생성이 되는 거고 워드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없는 내용은 당연히 없는 거다 이거죠. 여기에 있는 숫자가 곧 증식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Shift Right Integer입니다. 두 개가 차이가 있죠. 요놈은 과연 쓸모가 있는 건가요? 라고 생각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예시를 하나 생각해 볼게요. 만일 여기 있는 이 비트 한 11.7 정도 되겠죠? M11.7이 모터 1이고 M11.6이 모터 2고 M11.6 6번이 모터 3, 그 다음 여기 있는 5번이 7, 6, 5, 4번이네요. 4번이 모터 4번이다. 이런 식이면은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똑같은 숫자를 집어넣어 놓고 예시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i 0.0이라고 누르고요. 여기다가 제가 비트로직에서 포지티브로 펄스를 넣는데 m 100.0 이런 식으로 놓고요. MW10번을 그대로 놓고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MW10번이 10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0번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요게 일씩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 그 다음에 여기다가 IB0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이걸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계속 늘어나겠죠? 한 개씩 늘어나겠죠? 모터가 순차적으로 하나 켜지고 순서대로 쭉쭉쭉쭉쭉쭉 켜지는 거죠. 동작이 하나씩 동작할 수 있게.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움직이는 거죠. 다 돌아오면은 이제 끝났고요. 대충 이해되시죠? 순차적으로 무언가를 누적시키면서 동작시키고 싶어요. 차근차근. 그때 요거 구조로 만들면은 여기 하나하나가 Q인 거죠. Q, 실제로는. QW 10번 이런 식이었으면 거기 실제로 나가는 출력이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순서대로 살겠죠? 순서대로 살겠죠? 그럴 때 한 번씩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지는 않아요. 만들다 보면 결국에 꼬이게 되니까 하드와어를 고칠 거냐 프로그램을 고칠 거냐의 생각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도망가 버리면은 이제 아저씨들이 개고생하는 거고 아저씨들이 다 만들어 놓고 먼저 도망가 버리면 이렇게는 절대 못 짜는 거죠. 뭐 생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면 편리한 기능이 하나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밑에 있는 놈 같은 경우에는 요 놈이죠, 요 놈. 요 놈은 1111 안 되겠죠? 여기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움직이겠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계속 누르면 요 놈이 요 놈은 상관없죠. 여기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움직이겠죠? 아쉽게도 여기가 1이면은 1이 이렇게 쭈쭈쭈쭈 움직이는 모양이 되는 게 요 시프트 라이트 워드 단위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은 있어도 오른쪽에서 왼쪽은 없어요. 인티저가 맨 중요한 게 첫 번째 사인 값을 인식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있어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프트 라이트 DI 이렇게 있고 레프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쌍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시프트 라이트 인티저와 시프트 라이트 워드는 이해하시겠죠? 방향의 이야기고 시프트 라이트 워드 단위에서 새로 생성시키면 새로 생기는 값은 0이고 옆에서 맨 끝에 있는 자리가 밀어서 넘어가 버리면은 그냥 삭제된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모니터링을 끄고 요놈들은 뭐 한번 볼까요? 시프트 라이트 DI 요놈도 한번 만들어 보죠. MW 20번으로 MD 20번이죠. MD 24번 MD 24번인데 여기는 MD가 아니죠. MW 24번이죠. 이렇게 횟수를 말해줘야 되니까 MD 26번 이렇게 하나 만들고 다운로드해서 한번 확인해보죠. MD 20 해서 요놈은 오히려 그 헥사 값으로 보면 보일 겁니다. 헥사 값으로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MD 26번 여기도 똑같이 헥사로 해서 FF 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MW24 라고 집어넣고 여기다가 1이라고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잘 안 보이네요.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 MW22에서 바이너리 집어넣고 MW28 해서 바이너리로 보면 볼 수 있겠네요. 보이죠? 이렇게 하면 보이는 이유 이제는 대충 아시겠죠? 4개의 바이트 단위의 4개의 주소 중에서 두 부분 아랫부분에 있는 두 부분만 떼서 본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 보이는 거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왼쪽으로도 한번 이동시켜보고 싶은데 요놈이 DI죠. 오른쪽으로만 가는군. 그러면 여기다가 20번에다가 저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26번에서는 이렇게 111 이렇게 되겠죠? 두 칸 이동 나와 있으니까 1이 1 이동하면서 새로 생기는 거는 1이 생기는 거죠. 시프트 라이트 DI니까 인티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값이 되는구나 라는 거 배우셨습니다. 그 다음 영어도 한번 써보죠. 들어오는 값을 18번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하고 모니터링 MW 10번 그 다음에 MW 12번 여기다가 MW 18번 이렇게 하면 이번엔 왼쪽으로 이동시켜라. 왼쪽으로 한 칸 이동시켜라. 5칸 0이 쭈르륵 생기는 거죠. 16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쭈르륵 0 생기고 18번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0이 쭈르륵 5개 생긴다 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Shift Right, Shift Left 워드 영어가 자꾸 말하려니까 어렵네요. 모니터링을 끄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R 해가지고 더블 워드는 뭐 안 봐도 되겠죠? 이제 다 알겠죠? 더블 워드는 안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Shift 워드랑 공간만 더 2배로 확장될 것 뿐이지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로테이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테이트도 한꺼번에 해볼게요. MW 30번이랑 제가 DW를 꺼냈네요. 로테이트는 DW 뿐이었네요. 네. MD 30번, MW 34번, MD 36번, MD 40번, MW 44번. 설정을 할 필요 없죠. 똑같이 가져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MD 44번 이렇게 꺼내놓고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로테이트 기능입니다. 로테이트 기능. 로테이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밌습니다. 로테이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램프 같은 거 장난칠 때도 많이 쓰는 것 같고, 아니면 좀 보여주기식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볼게요. MW30이랑 MW32 나란히 해서 한 쌍으로 더블 다 워드 단위를 보여드리고, 이쪽에서도 MW36 하고 이쪽에다가 MW38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한꺼번에 한 줄로 보겠습니다. 한 줄로. 거꾸로죠, 거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MW34번 인티저 값으로 여기다가 5 정도 집어넣고 30번에다가 여기다가 한 1 이렇게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니까 30번에다가 넣어야 되나? 30번 31, 32, 33, 34죠. 여기 맞네요. 1이라고 집어넣죠. 그 다음 6칸 이동. 6칸 이동. 지금 모양을 보면은 좀 이상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죠. 왼쪽으로 5칸 이동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죠. 로테이트가 이해되시나요? 다시 해볼까요? 여기서 0이 놓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해볼게요. 5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죠. 여기 5칸. 6, 7, 8, 15, 30, 30, 31, 31. 그 다음 32는 원래 자리 32비트니까 그러면 35 이해가 되시나요? 로테이트 Shift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거 없어졌죠? 31 넘어서 32 되는 순간 0 날아가고 이제 없잖아요. 그럼 다 0이잖아요.
더 이상 넘어가는 숫자 없겠죠. 로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공간에 있는 숫자를 딱 고정해 놓고 삭제나 생성이 아닌 그 숫자들을 순서대로 옮기기만 하는 겁니다. 빙글빙글 서클형으로 돌린다는 소리예요. 이 왼쪽에 있는 끝과 여기 있는 끝을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에서 없어지면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31 끝에서 한 바퀴 32 한 번 더 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원래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요게 로테이트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로테이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써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네. 로테이트 기능은 잘 쓰는 거 없어요. 시프트랑 로테이트 자체도 사실 거의 잘 안 나오거든요. 저걸로 짜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짜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실제 물건이랑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실제 물건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저렇게 해서 만들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도 뭐 수학적으로나 프로그래밍적으로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 보셨습니다. 로테이트 레프트, 로테이트 라이트. 이건 뭐 당연히 거꾸로 반응했죠. 방향 거꾸로. MW42, MW40. 그 다음에 여기다가 MW46. 여기다가 MW44 집어넣고. 방향 반대 방향이죠. 1 넣고 여기다가 넣어야겠네. 이번에는 1 한 칸, 5칸, 20칸, 31 여기겠죠. 32 마지막 원래대로 이렇게 라이트와 레프트 한 번씩 보셨습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써먹을 때가 있을지 저도 의문이긴 하네요. 본 적은 없는데 분명히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있겠죠. 공정 순서가 뭐 10개밖에 안 된다던가 아니면 누적해서 키고 싶다 아니면 뭐 한 개씩 뭐 테스트용으로도 써먹을 수 있겠죠. 실제로 뭐 공정 사용할 때 뭐 공정 개수가 뭐 몇백 개 될 텐데 그 중에 그냥 줄여서 32개 아닐 경우에는 써먹으면 써먹을만 하겠네요. 그냥 뼈대를 만드는 큰 프로그램의 뼈대를 만들 때 써먹으면은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일 비상 상황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멈췄는지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꼭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심플한 상황을 제어해야 될 경우에는 써먹으면 편리할 것 같아요. 실제로 실제 지금 고등학생들 경시대회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시프트 레지스트라고 해가지고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이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그걸로 연습 많이 해서 대회에 출전하곤 합니다. 공정 개수가 적기 때문에 좀 쓸만하죠. 이렇게 시프트 그다음 로테이트 기능 한 번씩 보셨습니다. 시프트 인티저 숫자가 1일 경우 사인 값이 1일 경우에 1이 계속 생겨나는 것 그게 시프트 라이트 인티저 필요한 이유. 시프트 라이트 더블 인티저는 공간이 더 커진 거죠. 시프트 레프트 헷갈리네요. 시프트 레프트 워드 그 다음 시프트 라이트 워드 이렇게 보셨고요. 16칸의 공간을 시프트 시키는 기능입니다. 시프트 레프트 더블 워드 단위 그 다음 시프트 라이트 더블 워드 이렇게 두 가지도 보셨고 그 다음 로테이트 레프트 로테이트 라이트 더블 워드 회전시키는 거 순환시키는 기능입니다. 숫자 배열을 순환시키는 기능 숫자 배열을 계속 밀어서 없애버리는 기능 이렇게 보셨습니다. 직접 보시니까 별거 없죠. 근데 이 밑에 넣는 값을 어떻게 넣는지도 잘 모르시고 이래가지고 잘 안 쓰더라고요. 안 쓰는 것도 있고 못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골고루 있겠죠. 시프트 로테이션
기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실 것. 오늘은 내용이 많이 적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하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죠. 워드 로직도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해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해드릴게요. 워드 로직은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는 건데. 이 유명한 거죠? 이거 비교 판단하는 거. 전자를 배웠던 분들은 요게 뭔지 아실 거예요. 오와 엔드 오와 뭐 엑스 오와 하면서 같으면 비교해서 같으면 1이고 뭐 틀리면 0이고 뭐 이런 거 그거 관련된 건데 이거 써먹으면 굉장히 쓸만합니다. 이게 실제로 많이 써먹고 있는 건데 근데 굳이 이거 안 쓸 때도 많거든요. 뭐 활용은 자유입니다. PLC에서 프로그래밍 하는데 모든 프로그래밍에 공식은 없거든요, 사실. 비슷한 흐름 같은 건 있어도 공식은 없다 보니까 동작만 알려되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이놈들 나중에 한번 배워보는 날이 언젠가 올 것 같네요. 저거는 궁금하시면은 전기책이나 프로그램 책 같은 거 읽어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W&, W와 WX와 이런 거 있거든요. 같은가 아니면 또는 이거 확실하게 요거 아니면 뭐 비슷한 뭐 다른 뭐 이런 건데 비슷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비슷한 건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같다, 다르다, 그리고 둘 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뭐 나중에 볼 날이 오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저장하고 끄겠습니다. 오늘 어이구 꺼버렸네. 깜짝 놀랐네요. 끈 게 아니었네요. 인설트 뉴 오브젝트에서 FC 2번 새로 만들고요. 여기서 뭘로 만들지? 저희가 다음으로 할 게 스테이투스 비트 이렇게 해서 SB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OB1에서 콜 해줘야겠죠? 컨트롤 R 해서 새로 만들고요. 시프트 스테이트 비트를 새로 만들 겁니다. 저장하고 동짜배기 다운로드 올 예스 다시 껐다 키세요. 저게 왜 껐다 켜지고 어떨 때는 안 꺼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OB1에서 콜하거나 참조를 하는 DB 같은 게 새로 생기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완전히 껐다가 다시 킵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OB 먼저 집어넣고 FC를 나중에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OB에서 저 물건이 없다고 떠요. 알람 뜨면서 스톱 쓰는 거죠. 저 물건이 없습니다 하면서 딱 떠버리는 거죠. 그래서 껐다 키는 걸 하셔야 됩니다. 콜이 새로 바뀌거나 하면은 새로 하셔야 돼요. 포커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위치를 못 잡아서 이제 헤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알람 뜹니다. 아예 PLC가 서버려요. 스탑이 떠버리거든요. 스탑 뜨면서 그냥 끝나버려요. 네, 사설이 길었습니다. 두 번째로 스테이투스 비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스테이투스 비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미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요놈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봤어요.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스테이투스 비트 같은 경우에는 요놈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D 꺼내면은 뭐에다가 아까 한 40번까지 썼죠? 한 60번, 60.0 이렇게 집어넣고 그냥 다운로드 하고 모니터링 막 해보면 뭐 죽어도 안 켜집니다. 이게 왜 뭔지도 모르겠고 오버플로우라고 하는데 이거 비트 오버플로우 이거 뭔지도 모르겠고 켜지지도 않고 에이 몰라 치워. 그게 대부분이죠. 뭔지 잘 모르거든요. 이게 어디서 써먹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 하나예요. 이게 알람 띄우는 기능 중 하나거든요. PC 문제 생겼을 때 알람 띄우는 기능이거든요.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서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해당 앞에 있는 네트워크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판단해주는 게 바로 얘네들입니다. 오버플로우 비트. 첫 번째로 한번 배워볼게요. 요 접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에 반드시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오버플로우. 넘쳐버렸다. 오버해버렸다. 이 뜻이잖아요. 뭐가? 결과값이 오버했습니다. 결과값이 오버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었죠? 인티저 펑션입니다. 인티저 펑션에 a, add 인티저 하나 꺼내볼게요. mw61, mw63, mw65 이렇게 집어넣고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이놈들 다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할게요. mw61 인티저로 넣고요. mw63 인티저로 넣고 mw65 그래서 인티저로 결과값 넣었습니다. 여기다 제가 500 327 500으로 할게요. 500으로 넣고 여기다 제가 500 이라고 넣었어요. 모니터링 500 더하기 500은 1000이죠? 잘 되고 있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앞에 어떤 이 블럭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놈들은 이 스테이투스 비트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어떤 블럭에 대한 연산의 결과를 기준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현재 500 더하기 500은 1000이죠. 아무 문제가 없죠. 2만 더하기 2만 하면 어떻게 되죠? 4만이죠. 워드 단위의 최대값은 인티저 워드에서 가장 최대값은 몇이죠? 양수에서 32767입니다. 4만은 32767 안에 포함되지 않는 값이므로 넘쳐버리게 됩니다. 즉, 이 결과값이 4만이 되면 이렇게 오버플로우가 들어오면서 값 넘쳐버렸어요 라고 뜨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버플로우 기능. 오,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모니터링을 끄고 요 네트워크 두 개를 복사해서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 여기다가 67 넣고 69 넣고 그 다음 71 넣으면 되겠죠? 71 넣고 오버플로우에서 61이라고 입력할게요. 다운로드를 하고 모니터링 이거는 mw67 하나 더 추가하고요. mw69 인티저 여기도 2만 여기도 2만 오버플로우 여기 0 이렇게 해당 블럭에 있는 것 내 바로 앞에 있는 블럭의 결과값이 오버됐구나 라고 하는 게 이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요 기능입니다. 비트 오버플로우 근데 제가 이걸 두 개 만든 이유가 요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도 있지만 플러스로 하나를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컨트롤 R 해서 바로 밑에 있는 오버플로우 스토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M60.2라고 넣을게요.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오버플로우 스토어? 모여있는 거? 스토어? 켜보니까 들어왔습니다. 뭐지? 얘는 그냥 무조건 동작인가? 오버플로우 꺼볼게요. 지금 아무 문제 없는 상태죠? 위에 있는 놈 한번 오버플로우 시켜볼게요. 켜졌다. 켜졌죠? 그 다음 밑에 있는 놈 켜볼게요. 켜졌다. 오버플로우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모든 블럭을 다 검사했는데 그 중에 한 개라도 이상이 생기면 한 개라도 오버가 생기게 되면 무조건 켜집니다. 앞에 있는 연산 모든 블럭을 검사했을 때
단 한 놈이라도 오버가 될 경우에 오버플로우가 섭니다. 오버플로우가 켜지는 거죠. 전체를 확인하는 용이 오버플로우 스토어. 그냥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비트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있는 블럭만 체크. 바로 앞에 있는 블럭만 체크. 한번 다시 볼게요. 첫 번째 거 2만 해서 4만으로 넘겨버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놈을 체크해서 60.0이 켜졌고, 오버플로우 스토어가 켜집니다. 전체 중에 하나라도 켜지면 켜진다는 소리죠.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두 번째를 2만으로 올리니까 바로 뒤에 있는 요 60.1이 켜지고요. 오버플로우 스토어도 같이 켜지게 됩니다. 오버플로우 스토어는 무조건 켜진다라는 거죠. 오버플로우가 되는 상황이 우선 오기만 하면. 요 놈은 제가 어떤 연산 처리를 하거나 문제를 만들었는데 오버돼 버렸어요. 값이. 근데 방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4만 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희 이제 알잖아요. 인티저 구조 다 알고 있잖아요. 4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 너무 많이 넣어버렸네. 2만 넣을까? 어떻게 돼요? 역순으로 마이너스 25,536 음수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5,536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 생기나? 생기죠?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게 레이저 출력이야. 레이저 출력을 아날로그 제어를 하고 있어요. 워드 값이니까. 0에서부터 32767까지 해서 12V이지로 레이저 출력을 제어를 하고 있는데 쭉 올렸어요. 쭉 올려서 0V에서부터 1V, 2V, 3V 파워가 엄청 세지고 있죠. 레이저 막 나오고 있는데 10, 11, 12 해서 갑자기 오버가 돼버렸어요. 실제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오버가 돼버렸어요. 오버되면 어떻게 돼요? 최대값 그 다음 숫자 몇인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음수의 최저값 마이너스 32767, 32768 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순서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산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라고 하면은 갑자기 마이너스 1 됐다가 마이너스 막 2만 됐다가 막 이렇게 되면 레이저 제어가 할 때 값을 막 들쭉날쭉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마이너스 25 이렇게 가버리면은 27648이 10V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역볼테이지가 나가게 돼요. 플러스 10V 나가다가 레이저 출력 전압에다가 마이너스 10V 갑자기 들어가면서 레이저 방향이 거꾸로 바뀐다? 폭발이죠? 챔버 과열 비상으로 꺼지겠죠. 실제로 챔버가 터지진 않아요. 터지는 경우는 뭐 있다고는 들었는데 터지기 전에 내부적으로 꺼집니다. 완전 차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역수가 될 경우에는 볼테이지가 거꾸로 나갑니다. 그러면 방향이 거꾸로 돼요. 동작 방향이 거꾸로 됩니다. 볼테이지가 마이너스로 동작하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0V, 뭐 10V, 24V 이렇게 막 어설프게 배우면 나중에 마이너스 24V 이런 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24V, 0V 이런 거 배우게 되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기계가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그러면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기계 동작이 거꾸로 되는 거죠. 거꾸로. 이유도 모르겠고 방향도 안 맞고 그때 이 오버플로우 알람이 있으면 오버플로우 알람이 딱 뜨는 순간 아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계산식에 문제가 생겼다. 라고 바로 확인하러 갈 수 있어요. 다음 이 비트가 아예 대놓고 이렇게 하나씩 나눠져 있으면 손짜배기로 알 수 있을 땐 요놈을 볼 수 있고 하나씩 나눠져 있으면 하나씩 확인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오버플로우 알람 씁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OVOS라고 되어 있죠. 이거 접점만 반대로 해요. 접점만 반대로. 켜져 있는 거를 끄고 싶을 때도 있고 끈 걸 킬 수도 있죠. 램프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요. 다 켜져 있으면 오케이인 경우 있잖아요. 한 번씩. 거꾸로 이게 켜지면 안 돼. 빨간 거 불 딱 켜지면 아 이거 큰일 났네. 라고 볼 수 있는 알람도 있고 거꾸로 다 초록색인데 하나 꺼져 있어요. 그럼 아 이거 꺼졌다고 이상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비상 라인은 A 접점, B 접점 두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해서 쓰면 됩니다. 그 다음 unorder라고 하는 건데 unorder 기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해요. 언어도 같은 경우에는 언어도 오더가 들어가지 않았다. 언어도는 조금 보기가 어렵긴 한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한때는 제가 저것도 막 집어내는 거 하나는 죽여줬었는데 잘 안 되네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멀티플라이 di 요놈 md 몇 번까지 썼죠? 60, 71번까지 썼네요. md 80번, md 84번, md 88번 이렇게 만들어서 다운로드를 하고 컨트롤 R 해가지고 만들어야겠죠? 60.3 요 언어도 같은 경우에는 정수값이 아니에요. 언어도 같은 경우는 리얼을 감지하는 기능입니다. 리얼 감지. 제가 잘못 가져온 거죠? 지금. 그럼 저걸로도 뭐 상관은 없는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상한 값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요게 MW82 만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요렇게까지가 아마 1이면은 켜질 거예요. 리얼일 때. 근데 지금 리얼 아니죠? 잘못 꺼냈죠, 지금? 요놈을 꺼냈어야 돼. 이걸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다운로드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볼게요.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 1.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리얼 인수에서 앞에 있는 숫자 MW86번 바이너리에서 지수라고 했었던 부분을 이렇게 다 1로 만드는 거예요. 다 1로. 요게 지수에서 말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말이 안 되는 현상. 얘가 봤을 때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 다 1인 경우 잘 안 되네요. 쉽지 않네요. MW 90번 여기다가 하나만 될 것 같은데 111 결과값이죠 이거. 이거 오류 만들 수가 없는데 이거 어렵네요. 그 경우가 참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배웠었던 것 중에 그 IE754라는 거 있었죠. IE754 부동소수점을 말하는데 그 IE754 부동소수점에서 앞에 있는 부분 즉 요 지수라고 적혀있는 요 비트 부분이 다 1인 경우에요. 다 1인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다 1인 경우. 그래서 다 1인 경우를 만들게 되면 여기 있는 숫자에 다 1인 경우가 되면 여기 딱 켜집니다. 이상한 값이 나왔다는 소리죠. 그거 조합을 만들기가 어렵네요, 생각보다. 어떻게 만들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저번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들었었던 적이 한 번 있었고. 어쨌든
방금 봤었던 그 부동소수점 부분이 다 1이 될 경우에 요놈이 켜집니다. 언오더 이상한 상태. 오더가 들어가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오버플로우랑은 조금 달라요. 오버플로우는 숫자를 넘어가 버리는 순간 켜지는 거고, 언오더 같은 경우에는 숫자는 들어가긴 갔는데 지수에서 그 부동소수점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라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서수점 한계를 넘었다 라는 뜻인 겁니다. 부동서수점 계산이 안 되는 숫자가 나와버렸어요 라는 뜻이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말로밖에 표현을 못하겠네. 오버플로우는 넘친 거, 그 다음에 언어더 같은 경우에는 서수점보다 너무 작은 숫자가 들어와 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표현 못하고, 그 숫자는 도저히 표현 못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라고 할 때 뜨는 거예요. 그게 언어도입니다. 네, 잠깐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마이크 상태가 또 안 좋아져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오더 같은 경우에는 값이 들어왔는데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너무 작은 소수를 표현해야 될 경우에 문제가 생겨서 없어지는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문제가 생겼을 때 켜주는 기능이 바로 언오더 기능입니다. 언오더 기능까지 설명이 잘 들리는데 그 다음부터 설명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어서 가겠습니다. 새로 이어갈게요. 언오더 다음으로 배워볼 것은 BR, 비트 바이너리 리절트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비트 바이너리 리절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 바이너리 리절트를 꺼내 놓고요. 그 다음 코일을 꺼내서 M60.4 집어넣고 다운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비트 바이너리 리절트 해서 요놈은 꺼져 있겠죠? 현재 요놈을 제가 꺼놨네요. 이렇게 키면은 이렇게 원래는 켜져 있을 거예요. 비트 바이너리 리절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앞에 가장 첫 번째로 읽을 수 있는, 이 앞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읽을 수 있는 첫 번째 블럭이 동작 중일 때 활성화됩니다. 동작 중일 때. 그럼 요놈을 꺼보면 이렇게 꺼지겠죠. 요놈이 앞에 있는 놈이 이렇게 꺼져 있는가, 켜져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당 바이너리 비트 리절트, 결과, 해당 블럭이 지금 켜져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기 위한 기능입니다. 뭐 이렇게 블럭 같은 게 여러 개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실수로 동작이 안 되고 있으면 이렇게 알람이 딱 들어오는 거죠. 이런 종류의 바이너리 리절트 BR을 아주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블럭마다 하나씩 다 만들어 놓으면은 맨 마지막에 결과 처리를 할 때 BR이 모두 켜져 있습니까? 라고 비교를 하는 마지막 비교문 하나만 있으면 모든 블럭 다 확인할 수 있죠. 아, 지금 다 동작 중이네. 아니면 또는 이런 워드 조합이 돼야지, 여기 있는 요놈들이죠. M60 바이트가 1100000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거 비교해가지고 그게 아니면 알람빵 뜨는 거죠. 그런 식으로 쓸 때 요놈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쓸만하죠, BR. BR은 비트 바이너리 리절트라고 하는 놈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요 상단에 있는 요 4개 기능들 보셨어요. 요 밑에 있는 요 4개는 B접점이고 요건 A접점이죠. 그 차이뿐입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면 오버플로우, 바로 앞에 있는 블록 결과값이 해당 형식보다 너무 더 커져서 오버해버렸습니다. 한계를 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오버플로우가 뜨고요. 오버플로우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블럭이 아니고 블럭들 전체를 비교했을 때 그 중에 한 놈이라도 오버를 하면은 무조건 뜹니다. 한 놈이라도. 다음 언어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당신이 결과값으로 준 값이 지금 형식상 말이 안 되는 값입니다. 즉 너무 작은 숫자, 지수로 표현이 안 되는 너무너무 작은 숫자가 들어와서 뭐
10에 마이너스 100승 이런 거 하나 딱 들어가면은 바로 끝장입니다. 절대값 나오지 않아요 라고 빡 뜨는 거죠. 너무너무 작은 숫자입니다 라는 거죠. 네, 너무너무 작은 숫자. 지수가 모두 1이 켜진 숫자. 그 숫자가 나오면 언어도가 뜹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뜨는 거죠. 그 다음 BR. 바로 앞에 있는 블럭이 동작 중 또는 비동작 중을 알려주기 위한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이용하면은 요 바로 앞에 있는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요 BR까지 보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놈들입니다. 요놈들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씩 볼까요? 같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다, 작다, 다르다 까지고 나머지는 또 비접종으로 되어 있죠. 어디서 많이 본 놈 같지 않아요? 요놈들은 컴패러추어 기능을 약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컨트롤 R 해서 인티저 펑션에서 add 인티저 하나 꺼내놓고 mw120, mw122 넣어놓고 mw124, mw124, mw124 키보드가 잘 안 먹네요. 4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 볼게요. 같다, 같거나 크다, 같거나 작다, 크다,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과 다르다 까지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m 한 50.0 넣고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50.0, 50.1, 50.2, 50.3, 50.4 이렇게 해서 한번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없다고 나오네요. 아하, 지금 놓쳤네요. 50.5로 넣을게요. 얘는 상관없으니까. 다운로드를 하고 모니터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패러추어의 약식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미리 아까 한번 했는데 마이크가 이상해서 다시 찍고 있으니까요. 이거 나와 있습니다. 현재 결과값은 0입니다. 0. 현재 결과값은 0이기 때문에 0과 같기 때문에 켜져 있고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켜져 있고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켜져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구나. 그럼 한 100 넣어볼까요? 100 넣으면 0보다 크기 때문에 켜졌죠. 그리고 0보다 크기 때문에 켜졌고요. 0과 다르기 때문에 켜졌습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 0보다 작기 때문에 켜졌고 작기 때문에 켜졌어요. 다르니까 켜졌죠. 어느 정도 감이 오죠. 컴패러추어의 약식 명령입니다. 실제로 컴패러추어로 이거 만들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요 놈을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다 0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하나씩 다 만들었겠죠. 이렇게 해야겠죠. 여기다 콜까지 달아놔요. 그래가지고 m 50.6 이렇게 달았겠죠. 요거죠, 요거. 이런 식으로 만들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요놈들은 해당 앞에 있는 결과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식으로 요놈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약식으로. 편리하죠? 요 원래 컴패러추어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더 어렵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주 간단하게 비교하기 위한 것. 0과 같은가? 0과 같거나 큰가? 다 0이죠, 기준이.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은지 다른지 뭐 이렇게 비교하기 위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오는 값이 너무 큰 숫자가 아니고 1과 0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럴 때도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거죠. 0보다 크거나 큽니까? 아니면 뭐 0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로도 비교를 할 수 있고 뭐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0까지 있는 경우에는 요런 것들 요놈도 이용하면은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0입니까?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로만 판단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실제로 요놈들을 이용하면 정확한 값을 찍어낼 수 있지만 얘네들 좀 두루뭉실 하더라도 확실하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0과 다르다 라는 걸 기준으로 볼게요. 자,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테이블 한 칸 한 칸마다 숫자가 다 다르게 들어갈 거예요. 기존 번호가 들어가서. 그러면 그 칸에 들어간 숫자가 어쨌든 뭐가 들어가면 0은 아니죠. 그러면 뭔가 있구나 라는 판단 근거가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0과 다릅니다 라고 켜지게 되면은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 테이블 칸에 뭐가 올라갔네 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죠? 요놈들은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는 놈이고 가장 근본적으로 요 앞에 있는 놈을 바로 그냥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안 만들고도 바로 써먹을 수 있게. 그래서 요놈들을 써먹는 거죠. 약식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투스 비트 스테이투스까지 다 보셨으면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볼게요. 여기 전체 오버플로우 넘쳤다. 오버플로우 스토어는 전체를 기준으로 넘친 거고, 오버플로우는 내 바로 앞에 있는 놈. 전부 다 바로 앞에 있는 놈을 비교하는 건데, 오버플로우 스토어만 유일하게 전체를 비교하는 놈이에요. 그 다음에 어너더 지수 형태가 너무너무 작은 숫자가 와서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할 때 뜨는 알람. 그 다음 BR 비트 바이너리 리절트 해서 앞에 지금 동작 중 또는 동작하고 있지 않음 이라고 바로 찍어낼 때 쓰는 겁니다. 실제 바로 앞에 있는 블럭의 상태를 찍어내기 위한 비트들입니다. 이놈들은 그 비트들의 B접점형. A접점, B접점이 있는 이유는 대충 비상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 제가 조작판 앞에다가 램프로 다 A접점 초록색으로 쭈르륵 만들어 놨으면, 그러니까 B접점으로 쭈르륵 다 초록색으로 만들어 놨으면, 하나가 더 꺼지면 다 켜져야 안전한 거죠. 하나가 더 꺼지면 이거 이상하네? 값이 지금 안 들어갔나?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다 빨간색으로 하나씩 켜지는 걸로 만들어 놨으면 A접점이죠. 뭐가 켜졌어요. 뭐 이상한가 보네? 뭐 켜졌네? 라고 알 수 있는 게 A접점과 B접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접점들, 바로 앞에 있는 결과값이, 바로 앞에 있는 연산 결과값이, 바로 앞에 있는 블럭의 연산 결과값이 A접점. 그리고 0입니까? 0일 때,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 0보다 그냥 작을 때, 다를 때. 그리고 이놈들은 B접점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마이크가 이상해서 잘렸었던 10분 정도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21강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